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오늘 오전에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로 출석했습니다. 네, 전직 경찰청장이 경찰의 피의자로 소환된 적은 처음으로 이례적인 일인데요. 소환 이유에 대해서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전직 청장이 그러니까 친정에 피의자로 소환된 건데 이것도 처음이라고 하고요. 일단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제목은 댓글 공작 지시입니다. 예. 사실관계를 보면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그러니까 조현오 총장 재임 시절이죠. 경찰청 정보국이라든지 보안국 같은 데서 차명 아이디랑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해 가지고는 예. 이게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정부 편향적인 댓글을 올렸어요. 근데 예. 여기에 보면은 뭐 한진 정리해고 사건이라든지 한미 FTA 같은 어떤 시국 사건들도 있었는데 예. 내용들이 전부 정부 편향적인 글이었고 예. 이 댓글이 총 4만여 건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경찰에서 당시 보안국이라든지 정보국 대변인실 직원들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하다가 예. 이런 것들이 조현오 청장의 구체적인 지시와 묵인 아래서 이루어졌다 이런 정황을 확보를 하고 오늘 소환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2009년에 쌍용차 파업 사건 때는 파업 예. 농성 진압 사건 때는 예. 아예 그냥 경찰들로 구성된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가지고는 예. 댓글을 지시를 했다 이런 정황이 지금까지 확보됐고 예. 이런 인터넷 댓글 조작 관련해 가지고는 국정원 이제 원세훈 원장 확정이 됐죠. 이분은 4년 예, 4년 예. 판결이 확정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요. 예. 그 범위가 이제는 경찰까지 확대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소환이 돼서 한참 조사가 진행 중일 텐데 말씀하신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벌을 어느 정도 받을지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혐의가 뭐고 죄명이 뭔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지금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원세훈 원장이나 뭐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에는 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같아요. 그 구조는 예. 다만 이렇게 김관진 실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이버 심리전단 직원들을 시켜가지고는 잘못된 댓글을 달라 부당한 일을 시켜라. 부당한 일을 이렇게 시킴으로써 예. 직권을 남용했다.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 예.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예. 댓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국정원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원세훈 원장은 얼마 전에 이제 4년이 확정이 됐는데 4년이 예. 확정된 거는 국정원법 위반 같은 경우는 형이 상당히 높아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국정원법이 예.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조현오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된다면은 예.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직권남용.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국정원법 위반보다는 낮거든요. 5년 이하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판결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세훈 원장보다는 좀 낮은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조 전 청장의 경우에는 지금 모든 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부인하고 있고요. 지금 조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예. 일단 댓글 공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공작이라는 거는 은밀한 곳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냐. 나는 10만 경찰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다 그렇고 예. 그리고 정치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정치 개입한 적 없고 직원들에게 10만 경찰 앞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예. 대통령이나 경찰청장이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예. 나는 정치에 관여하라고 절대 지시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조현오 청장의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원세훈 원장 판결을 상당 부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 정치, 그러니까 선거에 직접적으로 어떤 개입한 그런 흔적들이 네네.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런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 직권남용죄라는 거는 이 정치 개입이라는 게 어디까지 정치 개입이라고 볼지 그 범위는 상당히 유동적인데 예.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필요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 할 필요 없는 일을 시키면 이게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미 경찰청 보안과나 정보과 직원들이 예. 4만여 건의 정보 편향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걸 드러났다면은 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조현오 청장이 이거를 시켰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승인했다 그러면은 직권남용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댓글 조작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면 예. 조현오 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내 관여가 없었다, 지시가 없었다, 나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하면서 예. 소송에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지시했는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 전 청장의 경우에는 허위 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이런 지시를 한 적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안은 이전에 그 4만여 개의 댓글 같은 경우가 정부 편향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실제 단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직권남용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뭐 녹취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네요? 이게 녹취 파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지시가 그 실행자들한테 위에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밑에서 분명히 위에서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내려가고 결제 서류 같은 데 사인한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내부자들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내부자 고발이 나와야 된다고 내부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진술이 나오게 되면은 예.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경찰이 오늘 조현호 네, 청장을 예, 소환한 거를 보면은 예. 이제까지 정보국이라든지 보안국 대변인실 직원들을 조사를 하면서 예. 개입한 흔적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런 분들의 진술이 전부 조현호 청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향한다면은 예.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네. 지금 조현호 청장이 개입된 이런 댓글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관련 내용도 있어요. 이게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있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2010년 12월에 한진중공업 사측에서 생산직 직원 400명에 대해서 희망퇴직 계획서를 노조에다 제출을 한 적이 있어요. 5일 있다가 노조에서 여기에 이제 불복하겠다 하면서 총 파업에 들어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2011년 1월에는 김진숙 씨라는 분이 35m 고공 트레인에 올려가지고 예. 시위를 하는 상황까지도 번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측에서는 희망퇴직 거부하는 290명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통보를 하고 예. 세 곳 직장 폐쇄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거든요. 이게 상황들이 계속 노조에 불리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무슨 이 사측에서 노조원들에 대해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인용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외부에서 일어나가지고 희망버스 16대를 동원을 해가지고는 노조를 응원하는 그런 운동을 펼친 적이 있어요. 2011년에. 예. 이게 극적으로 타결될 때까지 이 운동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댓글을 보면은 예. 경찰청에서 달았던 가명으로 달았던 댓글들을 보면은 부산 시민들은 정말 보기가 부끄럽다. 희망버스에 대해서 절망버스다. 고통버스다 이런 말을 한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어떤 경찰에 대해서 비난하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반박하는 그런 댓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경찰청 직원들이 가명 아이디로 달았다는 게 보도에 난 것처럼 확실하다면은 예. 조현우 경찰청장이 저렇게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 댓글을 단 분들은 정치적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댓글들을 분명히 단 흔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이고요. 하지만 조현호 청장은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조사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저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다음 주제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산화탄소 노출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좀 발생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후 2시경에 예. 기흥에 있는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했던 일인데요. 이 반도체 사업장 내 6-3 라인에서 협력업체 직원 12명이 지상에서 그리고 3명은 지하에서 소방감지 시스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체 작업 중에 소화용 CO2 저장 탱크랑 연결된 배수관이 터지면서 CO2가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발생 직후에 삼성전자 내에서는 삼성 반도체 사업장 내에서는 예. 자체 소방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화를 하고 이 사상자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1시간 40분 뒤에 한 분은 사망을 하고 두 분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돼버렸죠. 예. 정확한 원인은 검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부검을 해보니까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근로자의 사망이 이산화탄소 중독 때문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근데 삼성에서 사실 이런 이산화탄소 중독 사건이 일어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2014년에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에서도 예. 지하에 있는 기계실에서 소화용 CO2가 살포됨으로 인해 가지고는 당시 협력업체 직원 50대 한 분이 이렇게 숨지는 예. 사고가 있었어요. 예. 당시에 삼성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환경안전 전문 직원을 채용하고 불시 검문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긴급조사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행정조사를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삼성전자 내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정이 안 된다면은 지자체가 개입을 해가지고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밝혀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일단 사고는 벌어졌으니까요. 원인도 이제 행정조사를 한다고 하니 경기도에서 조사한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유족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고 보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업무상 근무를 하다가 내가 그때 사상에 그런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예.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산재가 맞는지를 심사를 해가지고 요양급여라든지 장애급여, 치료비, 그다음에 어떤 유족급여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만일 이걸로 또 이제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사상까지 이르게 됐는지, CO2 배출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가 원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 측 내에 어떤 설비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게 드러난다면은 드러나야지. 예, 네. 드러나게 된다면은 삼성 측에 대해서도 또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이번 질식사고와 관련해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뭐 사과를 하고 질식사고와 관련해서 원인을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뭐 그동안 어떤 조처가 잘 취해졌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좀 어떻게 잘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삼성 내부에서 지금 몇 번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한 번 믿어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까 예. 김기남 그 사장의 발표를 저도 봤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그냥 형식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발표처럼 앞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지는 앞으로 삼성이 원인 규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고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공개를 하고 철저하게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삼성 측만 믿을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걸 확실히 개입을 해가지고는 원인 규명을 밝히려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의 상황은 지자체가 확실히 개입되고 있는 상황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겼는데요. 사고 직후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법이 충돌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소방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고 후 신고를 했어야 한다. 아니면 사망 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의견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기본법에 보면은 사고가 발생하면은 즉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화재 사고인 동시에 예. 또 산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법령이 다 적용이 되는데 예. 그렇다면은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 법 중에서 하나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충돌이 아니네요. 충돌이 아니죠.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죠, 금방 네. 신고를 하라는 것과 그 사고의 진압을 위해서 금방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고 예. 이 산재가 발생했으면은 지방 노동관서에다 이렇게 신고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충돌이 아니라 이게 규정하는 지점이 지금 달라요. 그런데 예. 사실관계를 보면은 이 사고가 있고 나서 소방재난안전본부에서 삼성 측에다가 전화를 해봤지만은 연락이 되지 않고 예. 2시간 뒤에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진짜 사고가 있고 나서 2시간 이후에 보고가 갔으면은 예.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신고를 했어야 맞다, 법적으로 맞다라는 그런 해석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차후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만나봤고요. 세 번째 주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네, 숙명 여고 이 시험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최근 들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수석 경찰서가 오늘 오전에 숙명 여고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청 감사 이후에 심증이 있으니 이제 실질적으로 증거 확보를 위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숙명 요구뿐만 아니라 교무부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택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예. 감사 결과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정정 전의 오답을 이 쌍둥이가 일치되게 11개를 똑같이 썼다 여기까지는 나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정정 전의 오답이라는 게 솔직히 오지선다라 그래도 네. 학생들의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그냥 두 가지로 이렇게 쏠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 친구들의 과거 성적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게 뭐지 하고 의심은 드는데 확실하게 부정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이게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수사를 요청했고 예.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무부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서 이렇게 시험지를 검토를 했다 그러잖아요. 답안지를. 예. 50분 동안 검토를 했어도 그 1번, 2번, 3번 이거 다 못 외우거든요. 예. 분명히 뭐 딸들한테 가르쳐 줬으면은 이걸 사진으로 찍었어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예. 예. 찍어서 딸들한테 줄 때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송을 내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PC라든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데는 필수라고 봅니다. 그 앞서서 교육청에서도 이제 뭐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다라는 이유로 경찰에 넘기기도 한 건데 이번 압수수색이 이제 그러니까 물증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고 제가 숙명여고 근처에 지금 집이 예. 있는데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예.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LED 등을 들고 촛불 시위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 예, 지금 그분들이 밝히고 싶은 거는 사건의 진실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보면은 학교 측의 대응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 학교에서는 교육청에다 지금 재심의를 요구를 했다 그러는데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더 이상 밝혀질 건 없어요. 수사에 넘어갔으면 적극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의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그리고 이 숙명여고의 교장 교감이 인터뷰를 한 그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예.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친구들이 내신 스타일이고 음악, 미술, 체육 등 다른 학생들이 등한시하는 과목을 잘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 지금 학교에 부정 유출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쌍둥이가 우리가 부정행위를 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예. 내신 스타일이라는 거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내신 비중이 얼마 안 될 때나 얘기하는 거지 지금같이 내신 비중이 높고 0점 몇 점 차로 등급이 바뀌면 학교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예. 내신 스타일, 수능 스타일이 따로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전교 1등 어렸을 때 하던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음악, 미술, 체육 잘해가지고는 전교 1등이에요. 전 과목 다 잘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수사로 넘어간 상황에서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한 학생 측을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 학교에서 50분 수업 시간을 며칠 전에 35분으로 줄이고 여기에 대한 해명 방송을 했다 그러는데 학생들을 상대로요. 네네 그때도 학생들이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듣게 해명 방송을 했다 그러는데 예. 그때도 학생들의 반발이 정말 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왜 듣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막 연필도 던지고 뭐 그랬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학교 측은 재심의도 요청했고 그렇게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는 것은 물론 심증이 있는 것은 일견 이해할 수 있으나 물증이 없지 않느냐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런 태도죠. 근데 그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물증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이 사건의 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증이 있어야 되고 압수수색이 필요해서 수사에 했으면은 가만히 앉아서 이걸 거기다 협조를 해야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예. 또 무슨 얘기도 했냐면은 그 학부모가 교무부장이 혼자서 시험지를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거는 다 같이 있는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이고 누가 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봤을 것이다 하는데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교무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교감 선생님이 옆에 있고 교무주임 선생님이 옆에 있는데 뒤에 바로 창문이지 뒤에 누가 이렇게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예, 예.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빠져나간 다음에는 충분히 맘만 먹으면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물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래서 학교 측에서 지금 이렇게 해명에 나서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기름에 불을 당긴 느낌인데 아무튼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전지현 변호사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